되냐? 이것은 순전히 말하면 정책 음모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랬더니 국회들이 옳소 박수쳐으로 그래서 일보고 전남자고 파랑국장 계획을 낙방했을 때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제 그대로 됐다면 오늘날 지금 송두리째 다 미국 땅 요거 다 지금 해줘갖고 아파트 다 단지 만들 것인데 일곱 땅은 수용해갖고 아파트 mov니다. 단지 나머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눈문동 지역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저게 네 같은 지금 철거 제기한다고 떠났더라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신 차리는 집단 사고 구심점이 없으면 돈 장난에 다 흔들려 본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진행 좀 해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내용들을 문장들을 읽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공부 안 해보고 하니까 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말하자면 모르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맹자 다음에 그 이제 대학 중앙 집주에 보면 굉장히 열심히 썼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들, 실사구적 내용들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수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런데 눈물 나게 여보세요? 오래 쳐다보면 안 보이니까. 인상 찌푸려 지금 모두 때도 안 되고. 예. 이거는 기업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이 다시 순서대로 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잘 듣습니다. 여기 와서 쓰면 되네. 아까 자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7페이지 나오는 5성, 삼성, 오신 내용을 특히 훌륭한 임금으로 생각하고 했던 이 한나라 문제 때에 반성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 무엇으로까지 나오냐면 유명한 책으로 나오는 10페이지에 나오는 중요 문제가 뭐냐면 이 윤대제기조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무기 정치의 제도 왕으로서 어쨌든 한나라의 우제가 자기 정치 반성을 있어가지고 후손들한테다가 날려주기 위해서 나는 왕이지만은 이런 못된 짓을 잘못한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자기 내용들을 자칫 통감에다가 써가지고 윤대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천자가 왕이 자기 반성문을 써갖고 거기다 걸어놨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당시에 있어서 중용이란다거나 논어 그런 데서 별로 안 나고 자칫 통감에 조금 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기서는 바로 임금이 스스로 반성해왔던 모습을 백성들한테 보이는 내용으로 설명했던 것은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바로 이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윤대제기소, 윤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우제가 자기 왕 편목을 반성문을 써서 붙여놨다. 10페이지 보면 밑에서부터 12째 줄에 딱 중간에 나옵니다. 윤대제기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보이죠? 이 딴 거.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임금 스스로도 반성문을 써서 나도 이런 잘못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잘난 척하고 적어도 성의란다거나 지식인들이 헛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했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7페이지부터 나오는 자기 반성 체제에 관한 문제 설명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몇 대목 보면서 실은 중용에 빠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중용 문제는 바로 잘난 지키고 똑똑한 지키고 있었던 지금 천하 갖고 텔레비에 나가고 묻어보고 있는 그분들이 정치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혹은 종교 포교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이렇게 왕무제와 같은 이 자기 반성문을 언제든지 내세울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반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백성과 이 지도자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 백성과 지도자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뭐라고 하냐? 그보다 왕도 정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왕도 정치 체제의 의계를 설명해가면서 왕도 정치적 자세를 취할 때 비로소 천하는 바로 중용을 통해서 대화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그래서 내 생각에는 꼭 기회가 있으면 하고 또 주기적으로 반드시 제 생각에는 적어도 국민교육을 통해서 동양의 보편적 사상인 맹자와 중용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의 보편적 사상인 경몽요결과 성악지교와 조선경국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동양사상 둘, 우리 민족사상 세 개, 이것만 가지고 모아놔도 적어도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은 이 나라에서 안 나올 거 아니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증명 안 나고 그대로만 갖고 강하게 하고 싶어도 또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기회 있는 대로 이것은 만약의 경우에 또 뜨지는 분도 있다 보면 언제든지 중용에 관한 보강 체제를 한다거나 보충교육 체제를 한다거나 한다고 할 때는 또 다음 계획을 세운다거나 할 때는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스스로 다른 거 보는 간에 반성해야 한다 하는 이 삼성 오신 체제는 바로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완성된 체제는 어디냐 그러면 결국은 불경 속에서 가장 극적인 자기 반성을 사는 사람은 부처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극적으로 설명해 본 것이 뭐냐면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관자재보살이 자재보살이 침 반야 바람있다 할 때 조견 오원계공 자기 자신을 항상 불보고 있다 하는 것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 반성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뜻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칠사부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페이지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그 실천하고 있는 체제를 뭐라고 하면 중화라고 합니다. 중화는 평상시에 반성하고 있는 것이고 화는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화를 통해서 일체적 근본의 자기 본심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갖고 다시 말하자면 여기 앞에 있는 1장에 있어서 나오는 내용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제2장이라고 해갖고 이 치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치중, 군자 중용이고 소인은 만중용이고 한 말은 치중이라고 할 때 중과 시와 합쳐갖고 시중이란 말은 그 시는 때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맞추어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군자는 중용이라 하는 말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중용인 것이고, 소인은 뭐냐 반중용이라 하는 말은 왜 반중용이냐 그러면 그때 상황 모르고 그 본문에 나온 대로 무기탄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건방진짓거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소인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탄 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닐 때 그것이 소인이고, 기탄을 조심해서 차중할 때 바로 중용이 돼서 군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용의 근본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시간과 건강과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행동 선택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자세가 중용이고, 중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군자인 것이고, 중용이고 무엇이고 없이 지 멋대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것은 중용이 아닌, 중용을 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원이다. 당연히 말하면 중용 뜻은 뭐냐? 중용을 통해서 군자적 행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 가지 군자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2장에 나오는 여기 말하면 시중이라면 때시자는 그때 상황입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중용이라는 교과서는 무엇이냐? 그러면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실사구시에서 현실에 맞게 행동해서 적어도 그 공동체의 목적에 정확하게 행동하자는 데가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용은 한말로 말하면 뭐냐? 맹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원만하게 실천해 나가는 실사구시의, 다시 말하면 균형 실천 이론에 관한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얘기 할 때마다 자기들 이기자, 우리가 이기한다, 파이팅 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파이팅이란 말은 지기가 이기기 위해서 넌 죽여도 좋다는 논리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파이팅을 전제로 하는 어떤 논리도 다 근본적으로 밑에 뭐에 깔려있냐? 침략주의, 제국주의적 전쟁은 미로에 깔려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팅 하지 말고 하모니 하자. 하모니의 뜻이 바로 뭐냐? 중요한 뜻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그 정도로 설명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 그럼 반중용을 해갖고 이 멋대로 보는데 이 제2장 내용만 제목만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장 보자면 첫째로는 2장 제1절에 보자면 주의 견수 도덕적 분자, 주 반드시 노릇해야 한단 말이에요. 견수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도덕적인 분자의 역할을 주께 꼭 지켜나가야 하느니라. 그 앞에 있는 주는 알맞은 행동을 한 노릇을 한다는 뜻 동사인데 그냥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명령문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도덕분자의 자세를 꼿꼿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지라 라고 해야 한다라고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이 제2장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중요한 실천적 명제에 관한 명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문 19페이지의 원문에 보자면 중이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균용하는 것이고 군자는 항상 조화롭게 균형에 맞춰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소인은 반중용이다. 소인은 중용에 맞춰 행동하지 않고 앉았으니 소인이라. 그러므로 군자지 중용인, 군자가 중용하는 것은 군자 이 시중 군자가 어떤 상황,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맞추어서 시중 그때의 중 가운데 중자는 맞출 중자라고 말입니다. 꼭 거기에 알맞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 그때의 그 상황에 중 맞게 행동해야 한다. 이 중자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알맞는다, 중하게 맞출 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말씀드립니다. 제 할아버지 형제간들이 처치에서 하는데 제치에서 5형제에서 7형제인데 중에서 7형제 중에서 6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형제간들 중에서 제일 장사입니다. 그 양반이 산도둑 놈들이 3명이 와서 자기 그렇게 뭘 뺏어가려고 할 때 한꺼번에 그냥 머리를 잡아갖고 3명 붙였다고 말했다니. 다 붙여 한꺼번에 뭐 재수 수색을 하고 뒤꿈쳐 그렇게 손으로 뒤꿈쳤어. 뒤꿈쳐 그렇게 딱 이렇게 몸을 뒤져. 그렇게 3놈을 그냥 뒤꿈치 손으로 하고 떼갖고 한꺼번에 확 붙여먹게 3놈들이 그 할아버지 힘에 의해서 한꺼번에 부딪혀갖고 3놈 대가지고 한꺼번에 부딪혀갖고 앞에서 때려버렸어요. 그렇게 할아버지 놀려갖고 이제 도망가갖고 저 도둑놈 내가 뜯어 패러 갔다 갔는데 도둑놈 3놈들이 그 할아버지가 붙여먹게 해가 돈 깽뛰고 커피 튀겨갖고 와서 어째 장사를 도둑놈 장사를 만났는데 이거 때려서 어쩌기 뭐 왔다고 나중에 큰 인명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이 할아버지께서 장관할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지금 김대중이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그냥 뭐 야당은 오셨구매. 대중이가 크게 한번 해볼 것이다. 어떻게 아시오? 대중이가 말이다. 그 이름자가 큰 대자하고 중자가 맞닥칠 중자예요. 부딪힐 중자다. 그렇게 한번 크게 부딪힐 것이다. 대중이가 한번 어떻게 봐라.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된다고 했더니 한 30년 전 얘기. 어찌 하셨어? 해봐, 내 말 명심해봐라.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대중 씨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대. 그래서 그때 후로 여기서 말하자면은 중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치중이라고 할 때 그때 맞춰서 딱 안 닿는 행동을 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중자를 맞출 중. 다시 말하자면 관역에다가 화살을 쏠 때 중앙을 딱 맞춘다는 뜻이다. 그것을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반대 그 다음 보십시다. 소인은 지 반중용. 중용에 딱 가운데에 맞지 않은 어긋난 짓거리만을 가르치자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자는 꼭 닮는 말을 하는 것이고 소인은 안 맞지 않는 짓거리만 못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인이 무기탄이냐? 왜 소인이냐? 소인은 기탄, 자기 행동이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을 조심할 줄을 모르니까 무기탄이다. 조심스럽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짓거리야 또 끝난다고 해도 또 못된 짓거리만 하고 소인도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뭘 밑에 풀어서 말한 것도 역시 역석도 그 내용을 알기 쉽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사무기탄 역석에 나오는 그 작은 글씨의 두 번째 줄 뭐냐면 끝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소인이 사무기탄하기 때문에 반중용이다. 사무기탄이라면 기탄 없는 짓거리를 함부로 앙자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기탄이 아니라 보통이 아니라 사무기탄 항상 함부로 하기 때문에 소입니다. 그래서 사무기탄이 없으면 시중이다. 시중과 사무기탄이라는 것이 대조되는 것을 알아두고 시중이라는 것은 상황에 알맞게 꼭 행동을 한다는 뜻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뜻으로 보자면 주계 반드시 하나 골라서 현수 굳굳하게 지켜나간다. 도덕적 분자의 사세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지켜나가는 게라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갖고 생각해보죠. 저도 내가 한번 배운 사람도 아닌데 이런 거 갖고 배감 공부해서 내가 혼자 죽을 고생을 해갖고 주청하면서 배웠어요. 그 강의를 했어. 강의를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제는 몰라갖고 쩔쩔매갖고 와서 내가 바보같이 헛소리 하고 다니는데 하고 나니까 틀린 건지 어른한테 그 틀렸다고 잘 얻어들어요. 몇 번 얻어듣고 나니까 공부가 더 되더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자면 그 올바른 짓거리를 해왔던 사무기탄을 하지 않고 아까 올바른 시중을 해왔던 분들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회 있는 대로 공부 조직을 만들어 갖고 장소를 얻으면 그때 언제든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나만 부르면 제가 가서 여러분들하고 밥 사고 술 사고 같이 공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유도를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주 어렵게 되어갖고 지내다가 이제 교수 퇴임 보고 나서 집사람 앞에 보고 나니까 내가 돈 생길 때는 없는데 그래도 하늘이 좋아서 그때 법과대학 학장 2번 했다고 2번 하니까 연금 차이 나온 거 아니야? 봉급에서 나오는 그런 뭐 4분지 3분지 다 똑바로 봐봐. 그놈이 뭐하니까 연금이 되더라고. 그 오늘날 저로서는 지금 돌아봐도 새끼들 돈 벌다고 해서 다 버티지 않잖아. 그런데도 연금 나온 돈 갖고 집사람 치료비 내고 어쩌다 보니 그래도 그래 코로나 때문에 돈 안 쓸게 돈이 남더라고. 그래 그놈 갖고 여러분들 기회만 있으면 밥 살라고 술 살라고 책 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회도 안 주지 않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안 와주고 이 학교 다닐 때는 연남대학을 좌우지 했던 그때 학생회장을 했던 이 사람이 그길래 와서 나한테 말로만 공부 언제 하시오 해놓고는 실제는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기회만 있으면 이 정도 머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남대 학생운동을 이대했던 사람들이 모아서 새로운 공통 맹주자 한다면 이들 기회가 생기겠지. 그러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안 썼던 돈도 남아있는 것 같고 밥 사람 밥 사고 책 사람 책 사고 생게 분석을 한번 분석해봐 왔으니까 그 말을 끼고 다음에 1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2장의 2절을 볼까. 그때는 못된 짓거리 한 사람은 어떤 짓거리 한 것이냐 하는 대목을 여기서 지금 못된 짓거리 했던 예를 다 들어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그 두 가지 아주 못된 예를 들어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로 가짜로 다 짜갖고 예를 들면 못된 짓 그러고 다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 궁중으로 여자분이 계신 미안하지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들 외식을 불알 까갖고 결국 환관을 만들어갖고 국내 신분 보고 다니는 놈은 넣는단 말이오. 그 환관으로 가짜로 환관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대로 한간 불알 갖고 거기서 못되니까 그러고 다니다가 인기 얻어갖고 그걸 해서 나중에 갖고 완전히 궁중에 있는 그 여자들 넣고 보고 장난 다 치고 다니다 마지막에 글로 인해서 결국은 집합자도 배리고 주변도 못해야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거기 말하면 유충현이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아주 여기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유충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냐 그러면 바로 말하면 17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유충현에 관한 얘기하면 이제 여러 재밌게 얘기해요. 쌍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 다음에 그런 짓을 하다 보면 그놈들이 못된 짓을 하다 보면 진짜 망한데 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유충현이가 그동안에 궁중에 있는 것들한테다가 여자들 궁녀들 갖고 여는 넣고 저기다 납품하고 다니는 짓을 했던 내용들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내용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못된 짓을 한 것이 20페이지로 넘어가 보자면 3대 보자면 거제 내심적인 사무위탄 마음속에 있는 내심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 자체조차도 띄어버리고 못된 짓거리를 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냐 그럼 봐고 있지만은 거기 20페이지 제목에 보자면 거제 내심적 사람의 마음자리까지도 띄어내버리는 사무위탄 못된 놈의 짓거리를 하는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유명한 거기에 있는 그 다섯 줄 보자면 무측천이라고 하는 여자로서 당나라에 있어서 그 천자가 된 남편 쫓아내고 지가 여자가 천자가 되어갖고 못된 짓거리를 했던 무측천이가 천자까지 올라가기 전에 궁녀이던 무측천이가 아니 마음 그걸 삼아갖고 했던 내용들 장태동 이세민이를 내쫓 이세민이한테 붙어갖고 장난쳤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기회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꼭 진짜로 강의를 해주시면 중국에서 어떻게 해서 무측천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천자가 되었냐 하는 것을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측천에 관해서는 중국 사회에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왕을 위해서 자기가 천자가 될 때까지 극도로 못된 짓을 말을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다 하는데 뭘 하냐? 신용을 얻기 위해서 황후를 쫓아내기 위해서 지가 그 사이에서 왕한테 붙어갖고 난 이 딸내미를 황후가 와서 죽인 것 같이 하고 지가 실제로는 지 새끼를 죽여본다고 합니다. 여기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말하자면 임금한테 잘 빼기 위해서 지 자식을 죽여갖고 사람 거기 맛을 죽인 놈 옛날 짓대. 그런 임금 밑에 아버는 그 요리사 얘기하고 자기 라이발인 국모를 다시 말하면 황후를 쫓아내불고 세상에 지가 죽여갖고 지 자식을 지금 황후가 죽인 것처럼 둘을 씌워갖고 황후를 몰아내는 음모를 쳤던 무측천 얘기가 나온 것들이 바로 말하는 사람이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후탄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이런 못된 짓거리를 가만 안 놔두면 왜 하냐? 어느 정도까지 하냐?
단지 궁중에 못된 짓들만이 아니라 이런 짓을 하다 보면 이 세상 남 죽이기를 이 세상 망가뜨리기를 흠짓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지가 권력을 잡히고 세계 지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인간들이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다 설명 못했으면 한 말씀만 드립니다. 제가 모셨던 인사님 선생님 한 분에가 오국주 교수님이라고 하는 전남대학교 물리과대학에서 물리학 이론에 대가고 또 아주 구물적인 대치라고 짜기도 합니다만 그분이 불교 공부할 때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또 그냥 모시고 다니면서 전남대학의 교수 불자 모임에서 그분을 지도 이론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수를 모아놓고 불교 이론 세계 이론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위해서 세계 지배를 위해서 얼마만치 인간이 잔인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미국이 만들었던 수소폭탄 갖고 사람을 죽여볼 수 있는 게 현재 인벤트라는 것이 얼마나 된 것이냐를 오국주 교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말하면 톰캐트라고 하는 수소폭탄, 간연 수소폭탄 비행기 언제 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항공모함 싣고 가다가 어쩌다가 잘못 잡고 그 비행기가 떨어져갖고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탄은 수소폭탄이 터지면 이제 얼마나 물속에 빠지면 터지는 게 근데 그는 건드느냐 못 건드느냐 갖고 이제 세계가 걱정이 됐을 때 물속에 수십 만 미터 밑에 있는 것이 못 건드린다 맨다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옥수님 이제 교수 문자 모임에서 강론을 쓸 때 톰캐트에서 그 비행기에서 수소폭탄 바다에 빠졌다는데 그 건져낼 수 있을까요? 못 건질까요? 있어봤더니 그까지 것이야 건져내기로 하면 진직 20년대 30년대 기술가 다 건져내네. 단지 건져내냐 안 건져내냐고 정치적인 거 갖고 계산을 하고 있을 뿐이네. 그럼 그 어떻게 건져낸다고 했습니까? 알아갔습니까? 현재 그때 그 옥수수한테 드립니다. 현재 인간들이 만들어놓고 있는 반대파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핵폭탄이 몇 개나 되냐? 한 50개 된다. 그럼 현재 있는 폭탄 가지고서는 현재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류를 지구표를 포함해갖고 죽이기로 하면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10배는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생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10배를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해 놓고 있는 현재 열대 강국은 뭐냐? 미국도 그냥 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들을 때는 반대편에 죽여볼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 상관. 그 속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자도 들어있고 기독교도 들어있고 뭔좀 평평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때리기로 하면 끌려가고 깨쳐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기탄, 여기 이제 사무기탄에 나온다. 어떤 짓거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냐. 지금 이권을 위해서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20배, 30배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인류는 그만치 현재로 보자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만 중용우 도리에 의해서 인류 공영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안 된다고 철저한 교육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인류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 바로잡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짓을 하는 인류는 언제든지 인류 공동체는 언제든지 지구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스스로 다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면서 중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사람 심도가 바꿔지면 지금 부모뿐만 아니라 지금 새끼뿐만 아니라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 생명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짐승까지도 이 우주마저도 멸망시켜버려도 내 이 욕심 마음만 확 죽여보고 싶다 하는 심보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은 못된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갖고 있는 못된 사고방식이다. 그 속에는 누구 들어있냐? 얘는 이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들은 옛날 말하자면 순수한 도인들이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전쟁과 이권을 위해서는 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말 안 들으면 중동도 없애버리고 김일성이 김정은이도 딱 없애버려도 된다. 한국을 갖고 쫙 웃고 다니는 사람 중에는 고상의 신사같이 보이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그 속에 들어있던 사실들 잊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점을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이 중용이라는 책은
잘못하면은 인간들에 의해서 지 새끼들까지도 다 멸종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상호기탄 함부로 어떤 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을 정말 꽤 사무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1장, 2장에 관한 내용, 이것을 알아주셔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속성대로 3장을 보십시오. 25페이지 보십시오. 3장 25페이지 보면 3장 중용이야말로 지야 중용이 그럴 때는 지극히 최고로 높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요. 중용 정신을 가지면 인류 멸망하는 것이 중용이 없어지면 이익을 위해서 인류를 멸망시키고 우주를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보십시오. 제3장 선능 인생 제세의 도시 유욕망적이다. 그 대목보다는 그 세상의 중용이라고 한 내용이 이 책에 이렇게 두껍게 썼지만 중용 책 자체에 내가 갖고 나다 서울부터 나도 못 갖고 왔으면 나는데 중용 집주 보면 중용에서는 제3장은 앞에 있는 대로 원전 자왈 중용은 기지허여 민선능구이라 그 한 줄 써있죠. 요거 중용 3장이 한 장이다. 중용 한 장이다. 이제 한 줄 써놨어. 이거 한 줄 써진 것이 이거 한 장이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중용하지 않으면 인류가 언제 어떤 놈에 의해서 멸망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간절히 가르치듯이 이 글줄 하나에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가는 시작되는 막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것들을 수정해갖고 강조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들이 여기서 제3장이 어디까지 있냐면 4장이 그때까지 해서 34페이지까지 25페이지까지 10페이지가 지금 한 장이 들어있어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바로 뭐냐 그러면 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중용을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근데 중용을 모른단 말이야. 중용을 모르는 지가 보통이 아니라 민선능구이 선 아주 드물단 말이에요. 백성으로서 중용을 뜻을 아는 놈이 거의 드문지가 다시 아는 놈이 없는지가 구이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중용 뜻을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 산 지가 오래됐다. 그러니 사람들이 언제 이 집을 부지를 못했다. 걱정스러운 말을 한 줄로 썼지만 이 속에는 진짜 정신 차린 사람이 음기가 오래됐으니 이 어쩌고 있냐 하는 것을 한탄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 나오는 중국에서 나오는 이 책들은 다시 구체적으로 뜯어서 아주 가슴이 찌르는 방향으로 교육시키는 내용이에요. 실천적반이요. 여기서 실사무시라고 그러는데 실사무시 교재가 이 내용인 것이고 실사무시를 위해서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3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3장 내용을 다시 또 설명하자면 길지만 다시 또 띄어서 10페이지 갖고 34페이지 봐보죠. 4장부터 4장 보면 34페이지 4장 보면 행명 알고 똑똑하니 알고 행동해야 한단 말이야. 알고 행동해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기, 무바지 그러면 알려면 똑똑하려면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불금 가도 못 오고 알고 못 오고 안치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똑똑하니 알고 안치기 해야 한다니 그 말을 한마디 하고 그럼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 두 줄이 원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4장입니다. 이 3장은 거의 한 줄이고 4장은 두 줄 썼습니다. 나중에 설명했던 그 교재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보자면 세아가 자세하게 따뜻거려갖고 알아듣게 쓴 내용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이 내용 설명할 때 저 나름대로는 참 힘들어서 혼자 이 내용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 46페이지 제5장이 뭐냐면 그런데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알도 못하는데 실천은 있을 거냐. 그 5장에서 말하자면 천행 실천해야 해. 적극 실천 적극 실천을 안 하는 소용없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5장의 한 본문이 뭐냐. 먼저는 자활 도는 기 불행 이유 도라고 한 것을 해야 할 것이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해야 할 것을 않고 있단 말이야. 그 하나뿐이야. 그렇죠. 그 내용이요. 도를 해야 할 것이 도를 안고 앉아서 헛짓거리고 쫓아먹고 정정을 잡아놓고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또 공자님께서 애가 타서 하는 얘기 사람 도리 안고 헛짓거리고 잡았어요. 그 똑같은 얘기
대통령 사람도 하고 안 좋고 우리나라에서 전라남 도 있어서 또 그저 정권 욕망하고 안 좋고 그래갖고 지난번 이렇게 깨져갖고도 다음에 또 다시 지방선거 때도 지치파 2만 원 위해서 지금 박수기 싸고가지고 서로 싸고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자님 말씀하신 그 도를 도대로 도답게 행동이 아니지 도를 행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도 행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4장, 5장에서 애가 크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애가 지금 한 번씩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어찌란 말이냐. 자꾸 애가 타서 그 다음을 설명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다음에 살짝 뛰어넘어가자면 제 5장 다음에 6장 왜 나와 있지? 5장 다음에 6장이 53페이지 보는 거예요. 6장을 보자면 대지, 지자는 지자, 아지자로 똑같습니다. 대지 예자가 양용중 그 오기 부리고 있는 사람들 양쪽 입장을 딱 하고다가 딱 맞춰갖고 이제 싸우지 말고 괜히 방향으로 이를 전개했다 말입니다. 공자님이 걱정만 하고 애가 탔었는데 보았더니 놀라봤더니 큰 지혜로 싸움만 하지 말고 공부야 하는 얘기를 하는 선임들이 계셨더라. 뭐냐 53페이지에 처음에 나온 대로 자활 그렇게 공부야해 싸우지 말고 공부야해 했는데 공부한 사람이 있더라. 누구냐? 순이란 사람이 있더라. 순이 대지야여. 순이란 사람은 속은 다 알면서도 가들한테 편 들어갖고 흡사에 들어갖고 여기저기 패가 되어갖고 싸우는 일을 하고 보면서 서로 간에 말하고 다투지 않게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따뜻끓여갖고 화두 방향으로 지도하고 계셨던 것이라는 얘기를 6장에서 지혜로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버렸습니다만 또 요 말까지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6장의 제1천 원전은 한번 읽고 말씀드립니다. 자활 공자님 말씀을 드리는 수운이라는 사람은 기대기야여. 수운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막 멍청인 줄 알았더니 속에가 뱃속이가 마음속이가 육도에 파는 게 속으로 확히 다 알면서도 오른치기하고 싸마 안 붙게만 태워갖고 계셨던 것이다. 내 지혜야여. 그 수는 어쩌냐? 수는 호문 물어볼 때도 야 누가 이겼냐? 그러면 그쯤은 누가? 될까? 그 호문 좋게 따뜻하게 물어봐. 그래서 이 호찰처은 이런 말처럼 이런 얘기들을 이 연들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말 들은 다음에 다음 보십시오. 예, 쉬운 말로 들어보고 대답하게 하고 나서는 잘못한 거 요구고 미워하고 한 것들은 딱 덮어버리고 이감증을 덮어버리고 양선 다른 것 좋은 것만은 항상 수집어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